잘생겼죠? 감사합니다. 아, 예,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배달 라이더들의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5월 1일 날 결성해가지고, 사실 이제 아직 뭐 시작이긴 한데,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기획팀장 맡고 있는 구교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쳐! 아니, 팀장님 말고, 우리 라이더 분들, 라이더 분들한테 한 얘기예요. 팀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라이더들이, 게스트 의자 왜 이렇게 부실한가요? 예, 제가 앉은 키가 커가지고, 뭐 이 정도 의자도 뭐,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돈이 없어서 그래, 돈이 없어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제 라이더 유니온의 자문을 맡고 있죠. 회계감사도 같이 맡고 있는데, 가끔씩 뵀는데, 지금 라이더 유니온이 빵꾸가 나 있는 이 배달 대행, 그러니까 유상운송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라이더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핵심적으로 자차 수리 지원 공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이 사고가 정말 많이 이제 나죠. 나는데 사실 이제 일단 배달 라이더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이제 유상운송 보험, 이게 보험료가 일단 엄청 센데, 이게 뭐 최대 견적이 올해 또 올라가지고 한 2,500만 원 연간 거의 들지 말라는 거죠. 들고 싶으면 2,500 내고 아니면 말고. 그 지금 연령이 20살 그렇죠. 20대 이제 최대 견적으로 뽑았을 때 옵션을 넣어서 최대 견적 풀 뽑으면 옵션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대인 2 집어넣고 뭐 대물 그 대물 얼마죠? 5천인가요? 뭐 3천도 3천 있고. 정도. 네. 아니 3천 정도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 대인 2에 3천 해놓고 유상운송 보험이 견적을 넣으면 2,500만 원이 나와요. 2,500만 원이. 정말 충격적인 건데 아무튼 그런 보험을 가입해도 이제 보장이 안 되는 항목이 있죠. 2,500을 내서 뭐 유상운송 가입을 해도 안 되는 항목이 바로 이제 자차입니다. 자차 항목 자체가 없죠. 자손은 되나요? 자손은 되는 상품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삼성화재나 뭐 이런 곳에서 자손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옵션 들어오면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대부분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대인대물 정도. 그래서 사실 사고 나면 어쨌든 상대한테는 뭐 이렇게 보장을 할 수 있는데 내 사고, 내 신체와 내 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차 수리 비용을 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나면 몸 다치고 돈 깨지고 뭐 이렇게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자차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아무튼 뭐 정부에서도 하지 않고 뭐 보험사에서도 하지 않는 거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고, 아주 그 고맙게도 그 민주노총의 이제 노동조합 중에 사무금융노조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노사가 공이 이제 돈을 내서 재단을 만드셨고, 우분투 재단이라는 이 재단이 지금 이 시대에 좀 열악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좀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 자차 수리 공제 사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5천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지금 자차 수리 공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사고가 나면 저희 가입자들 중에 사고가 나면 저희 이제 이 자차 수리 공제회를 통해서 시작은 이 전체 수리비의 50% 절반을 지원하고 최대 금액은 150만 원. 근데 이제 1년 무사고면 60, 또 2년 무사고면 70%까지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레저용으로 출퇴근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유상운송을 하는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 요 라이더들한테만 현재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그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개인 출퇴근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한 10년 무사고의 바이크 라이딩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유상운송을 하겠다고 하면 3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좀 40대 후반, 중반? 깜짝이야. 40대 중반이 한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20대 친구들이 PCX 기준으로, PCS 125 기준으로 견적을 뽑았는데, 풀옵션을 딱 했는데, 예, 최대 나온 게 2,500이에요. 최대 나온 게. 그러면 최소로 막 하잖아요? 예, 그래도 1,500 정도 돼요. 그래도 1,500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분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저는 이게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투쟁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투쟁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아프리카 거기에서 애들이 이렇게 음식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애들한테 야 니네들 달려가가지고 니네들 중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야 니네들 1등 하는 사람이 저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경쟁하면서 뛰어간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손을 잡고 한꺼번에 걸어가가지고 그 맛있는 걸 다 나눠 먹었다. 이런 거에서 시작된 그 말이래요.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재단? 예. 그런 재단에서 라이더 유니언한테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거래요. 그 5천만 원을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의 자차 보험 성격으로 수리공제 조합을 만들어서 그 라이더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에너자이저님이 자차 되면 많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게 자차 이게 도덕적 해이라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보험에서 자차 되면 이제 막 괜히 막 거시기 해가지고 보험금 거시기 괜히 하고, 혼자 깔아가지고 네, 막 이런 경우들 많을 건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할 거냐.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 수리처들이 이 오토바이 이제 경력 많으신 분들도 사실 이 현종화 위원님 포함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수리처들도 이게 저희들 말로 눈탱이라고 하는데 좀 과다 청구 일종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계속 고민이었는데 별로 이렇게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 출연하신 GNT라는 보험사하고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크 인포라는 이 오토바이 수리 협동조합입니다. 이곳과 저희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바이크 인포라는 곳이 오토바이 표준 견적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림이나 혼다나 스즈키나 이런 기본 브랜드에서 내놓는 보험 기본 브랜드에서 내놓는 이제 부품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초로 해서 일정하게 자체적인 공인비 같은 걸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크 인포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오토바이 상표와 이제 연식 기준 이런 기종 이런 걸 다 정하면 오토바이 그림이 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수리할 건지를 딱딱딱 체크하면 이게 이제 각각의 부품 가격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공임 시간을 산출해서 표준화된 견적을 뽑아주고 이게 지금 보험사에서 근거로 쓰고 있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오토바이 지금 배달된 업체들 사업주분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거래하는 이제 수리처들에서 바이크 인포 이걸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바이크 인포가 전국에 850여 개 수리처와 이제 같이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수리처가 저희 이 자차 수리 공제 사업을 함께 하시기로 지금 이제 이쪽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차 수리 공제 가입하신 분들이 사고가 나면 이 수리처 연락처가 다 있어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걸 보고 가까운 수리처 연락하면 와서 픽업 서비스 해주고 가져가서 이 표준 견적을 내주고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보험료를 청구하고 이러면 수리비 지원하고 이런 정도 시스템을 갖췄고 바이크 인포에는 손해 사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사고의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이것이 좀 적정하게
우리가 지원할 만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질 수 있는 이런 체계도 있고, 저희 이제 그 공제사업단에서 이 현종환 의원님 포함해서 또 견적이나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사후적으로 관리해서 뭐 이것이 좀 어떻게 새 나가는 게 있는지 문제가 되는 거 없는지 이런 것들 계속 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해나가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뭐 완벽하게 다 잡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의도적으로 정말 뭐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 활용할 수 있죠. 활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라이더들에게 수리비 지원조차 되지 않는 이런 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시작하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이 오토바이 이 업계, 오토바이 시장이 하나의 체계, 신뢰 이런 것을 좀 갖춰 나가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바이크 인포도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시고, 이게 뭐 어떤 오토바이는 뭐 자동차는 완전히 법제화된 뭐 이렇게 체계가 다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그 오토바이 많이 쓰고 사고도 많이 나는 이 배달 라이더들의 이런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체계를 하나씩 우리 민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갖춰 나가고, 이런 것도 국토부나 이런 데 좀 요구하면 이제 좀 제도화되고 이런 것도 좀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라이더 유니온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 자차 수리공제조합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라이더 유니온이 저한테 이제 상의를 한번 하셨죠. 근데 이 오토바이 판이라는 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 살벌한 동네다. 그러니까 바로 클릭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이제 그 논의를 많이 하다가 바이크 인포가 이제 뿅 하고 나타났죠. 근데 바이크 인포는 사실 5년 동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 했는데 그만큼 용보가 안 됐었던 거예요, 바이크 인포도.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근데 바이크 인포의 가맹점들이 혹시라도 과견적을 내거나 아니면 오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거기서 깡짜를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라이더 유니온에서 좀 더 전문적인 감정이 필요하다, 그럼 제가 출동합니다. 제가 출동해서 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경찰이 출동하는 거죠. 야, 일로 와봐. 한번 보자. 그래서 잔존물 갖고 와봐. 이러면 웬만해서는 제가 잡아낸다. 그러니까 엄한 짓 할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를 하지 마시라. 그 데이터 전산 베이스 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제가 거의 출동할 일도 거의 없고, 바이크 인포에서도 보니까 바이크 인포 대표님도 여기 와서 이제 같이 방송을 하셨고, 그게 힘들어요. 지금은 이 시스템 속에서는 누구를 이렇게 막 뭐 과하게 뭐 속인다거나 이런 가치 자체가 좀 힘들어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을 지금 가장 열악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확대가 되면 기본적인 보험에서의 자차 시스템도 나중에 국토부에서 이걸 데이터베이스를 화시켜서 일반 라이더들한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시범 사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지지를 해주시고 옆에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수리공제 조합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핸드폰에 제가 좀 띄워놨는데 보이나요? 네, 이 모바일 판도 있고 PC 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아무튼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소개와 가입 절차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공제회에 대한 소개와 가입 절차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회 이거 아무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쭉 뜹니다. 공제회가 뭐 어떤 거고, 그리고 공제 약관, 저희도 이제 일종의 보험이니까 해서 뭐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공제 지원되는지, 또 안 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무튼 사고 시에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내용들 안내가 되어 있고, 이 온라인
유니온에서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품 내용은 간단하긴 한데 아무튼 살펴보시고 바로 여기에서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125cc 제일 배달 대행 많이 하시는 125cc 기준으로 이제 월 25,000원, 월 25,000원에는 저희 노동조합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000원, 그리고 300cc는 3만원, 월 3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하려면 잠깐만 페이버리님? 예, 페이버리님이 약 팔고 있네 뭐 이러고 있는데 약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는 내가 약을 파는 건지 뭐 독을 파는 건지는 아니, 그거는 좋은 일단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예. 약은 건강에 위해서 좋은 거니까. 네, 그렇죠. 예. 약 팔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약이 만약에 없어요, 라이더들한테. 이게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은 그러면 이거를 하려면 뭐 조합에 가입해야 되나요? 뭐 조합비 같은 걸 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저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 가입하셔야 돼요. 노조의 조합원분들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25cc 기준 25,000원이 조합비는 10,000원, 그리고 저희 공제 사업비는 15,000원.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또 노조에 가입함과 동시에 이제 공제 사업도 가입을 하시는 이런 거고요. 사실 뭐 저희가 그 노조 이렇게 하는 게 뭐 노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편견도 있고 뭐 좀 안 좋은 시선도 있고 사실 이렇긴 한데 이게 뭐 노조 아니면 별 답이 없어요. 우리 배달 라이더들 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갑질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 뭐 아무튼 이렇게 일일이 사례를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요새 이제 배달 대행 라이더들이 전국적으로 한 13만 명 이렇게 추산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고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횡포들 굉장히 심하고 이런 상태에서 뭐 좀 권익을 이제 대변을 해야 되는데 라이더들의 뭐 그럴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조를 만들게 됐고 사실은 뭐 많은 라이더들이 아직 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많은 라이더들이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시고 꼭 이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지를 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뭐 배달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을 이제 좀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뭐 그런 것과 더불어서 현주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토바이 업계 저희도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이 오토바이 업계 여러 가지 문제점 잘 모르다가 현주아 위원님 통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 업계가 잘 갖춰져야 이 시스템이 안착화되어야 뭐 면허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교육 정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야 배달 라이더들도 비로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그 2,500대는 말도 안 되는 보험료도 낮출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시장 오토바이 업계가 안정화되고 이 정화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또 하게 되었고 그런 매개가 바로 이 자차 수리 공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노동조합은 자기 회사에서 뭐 자기 사장님하고 뭐 이렇게 임금 올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주된 거죠. 근데 사실 라이더 유니온은 뭐 배달 라이더들 뭐 배민에서 하다가 요기요 하다가 뭐 부릉 하다가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자기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떠돌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라이더 유니온의 운명은 개별 회사만 이렇게 뭐 쪼아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이 업계 자체를 바꿔야만 라이더들의 안전과 라이더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운명을 타고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좀 현정아 위원님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 바이크 시장, 이 오토바이를 사랑하시는 분들과도 함께 이제 공감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먹고 살기 바쁜데 사실상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지금 라이더 유니온을 이제 왜냐면 라이더 유니온 분들도 지금 뭐 위원장님들 배달 노동자예요. 그 배달 대우민 그 맥도날드에서 여기 라이더 유니온의 그 위원장님도 맥도날드 노동자고 배달 노동자예요.
제가 바투메나 뭐 아니면 바이크매니아나 이런데 어떤 글을 올린다거나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올리면 레저 타는 이 라이더들이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 중에 아주 좀 그 극성 맞은 이 양반들이 뭐 배달 대행도 죽었으면 좋겠어. 걔네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들 때문에 라이더들이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그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 중에서도 그걸 정말 신호 위반을 취미생활 삼고 개차반처럼 타는 거를 자기가 잘 타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겠는데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요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자기도 자기 몸 소중한 거 아는데 안 그러면 음식이 식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계속 다 재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게 그나마도 이 라이더 유니온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그 노력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죠. 쟤네들은 원래 저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배달 도우미 라이더 분들 중에서는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명퇴당하고 실직당하고 그런 우리 아버지들, 뭐 삼촌들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정말 고학력군에 혹은 뭐 대학원 박사들도 있어요. 배달 도우미 라이더들 중에서. 그 사람들 인턴으로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 받는 줄 알아요? 근데 배달 도우미 라이더를 하는 게 지금 당장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는데 그 돈이 그게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게 없어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거고, 좀 라이더 유니언이, 좀 조합원들도 좀 많아지고. 네네. 주변에 좀 많이 알려지면 좋죠. 근데 그 지금 조합원이 한 300명 정도? 300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많이 알려주면 한 300 되겠죠. 지금 배달 도우미 라이더 분들이 통계에는 한 13만 잡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통계에 잡혀 있지 않고 투잡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까지 합하면 한 18만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숫자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음식점 사장인데 자기가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그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이 통계는 뭐 요기요나 뭐 배민이나 뭐 이런 데 등록돼 있는 앱을 깐 애들 이런 이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아마 통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네. 네. 요새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제 좀 투잡이든 뭐 이런 형태도 굉장히 많고 요새 그 아마 배달 음식 주문하신 분들 유심히 보시면 그 가져오시는 라이더분들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40대 이상, 50대, 뭐 60대까지도 이렇게 계시거든요. 이게 뭐 이유가 있는데 진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지금 배달 도우미 라이더를 할 판이에 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망했어 나. 진짜 코로나도 그렇고 이를테면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다가 잘 안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영업. 네, 그리고 정말 그냥 사업하다가 잘 안 된 경우, 막 빚이 있고, 뭐, 이 애들도 있고, 막 키워야 되고, 막 가족들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 그 40대, 50대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단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없어요. 마땅한 일자리가. 그런 상황에서 배달 뛰어들거든요. 왜냐하면 배달은 하면 하는 만큼 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7일, 뭐 한 달에 30일 뭐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건건이 3,000원씩 3,000원씩 쌓아가지고 뭐 막 500만원, 600만원도 막 벌죠. 하기만 하면. 시간이 되고 체력만 되면 해요. 그러다가 골로 가는 경우도 한 방에. 그러다가 골로 가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런 구조다 보니 실제로 이 지금 대한민국의 40대, 50대 뭐 아주 중추적인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근데 뭐 얼마 전에도 통계가 나왔지만 40대, 50대들 중에 일이 없어서 쉰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정말 주변에 많고 제가 저도 이제 배달도 하고 타다도 최근에 좀 타다 드라이버도 했는데 타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그런 투잡이든 뭐 일자리 없어서 들어오시는 40대 50대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에 겁나 빡세다며. 최근에 타다 드라이버 뽑았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었대요. 장난 아니에요.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 궁지에 몰려있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배달 문제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예전에는 뭐 청소년들, 뭐 젊은 분들이 뭐 오토바이 너무 심하게 타고 막 이런 정도의 문제로 사실 보아져 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다 밥줄이 달려있는, 이걸로 생계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거고, 근데 사실 그런 40대 50대 분들 경험도 없이 오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뭐 교육이라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오토바이 면허 따는 것도 그냥 쉬운 거고, 일종 보통 면허 있으면 따로 이종 뭐 오토바이 면허 없어도 되잖아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 부분만 보면 이게 나란가 싶은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이런 시스템이 그냥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이 오토바이를 사랑하는 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나이가 그래요. 지금 이제 47에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잖아요? 할 게 없어. 내가 뭐 회사에서 날 써줄 거야? 뭐 만약에 언론사를 들어가 기자를 해요? 그러면 기자 생활을 내가 편기자 생활을 할 거야?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 밑에 있는 그냥 다른 기자들, 편기자들 봤을 때 어디서 듣도 보도 듣보잡을 뭐 팀장을 앉힐 거야? 편집장을 앉힐 거야? 안 된다고 이게. 그러면 어쩔 수 있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대리를 뛰든 배달 도우미 라이더를 하던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거리로 나온 이 아빠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요. 실제로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진짜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건 정도는 꼭 저한테 그 상이 오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해서 배달 도우미 라이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런 오토바이를 살면 어떨까요? 이거 오토바이 장고장 없나요? 왜냐면 나는 휴대폰 번호를 오픈하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하신 분들 중에서 70%는요, 한 달 안 돼서 사고 납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요. 혹시 이 바이크 얼마나 타보셨어요? 얼마나 타고 계속 주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굉장히 집중력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기 힘들고, 당장 눈앞에 돈이 막 보이고 이러면 사람이 무리하게 움직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있다가, 저기요, 제가 멍 때리다가 앞차를 받았는데요.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이 이제 상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전화를 하십니다. 다리는 부러졌는데요. 병원 생활 한 6개월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일선에서 그걸 너무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뭐 당한다기보다 그런 안타까운 민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되게 바쁘고 저도 뭐라도 하나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게 국산 얘기해서 잠깐 싸다고 해서 국산 오토바이 샀다가 일은 못하고 계속 오토바이는 퍼져. 그러면 그게 눈에 선이 보이거든요. 계속 바이크를 관리할 줄 알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또 라이딩 교육을 안 받다 보니까 조금 하나 또 사고 나. 근데 그렇게 한 200만 원짜리 오토바이 사가지고 배달 도우미 라이더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 양반이 1000만 원짜리 보험을 어떻게 드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그냥 죽어, 이 새끼들아.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이 이 상황을 저는 이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서 최대한이라도 그분들이 조금 덜 다치고 조금이라도 이게 또 터널을 내가 터널을 탈출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그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말 한마디라도. 왜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보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라이더 유니온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조직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밍님이
상한선 150만 원 50%가 차등 지급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차등 지급 그러니까 전체 수리비의 50%를 지급하는 겁니다. 1년 무사고면 60%, 70%까지. 그리고 전체 금액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가 15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300만 원의 사고가 났으면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튼 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돈 내고 사실 뭐 특별히 사고 안 나서 그냥 돈만 내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잦은 사고가 나서 이제 지원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사고가 나면 보장 비율을 뭐 40%, 30% 이렇게 조금씩 매년 낮추는 이런 제도도 가지고는 있고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제 사업은 뭐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사실 만든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계속 이제 안정화시키고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정부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고 오토바이 전체적인 이 업계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한 주체로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깔았어요. 내가 깔았는데 내가 과실이 100%야. 근데 만약에 과실이 100%면 내 차의 수리비의 50%를 내가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돼 있으면은 해주는 거고 만약에 50대 50이야. 과실이. 50대 50이면 내 과실이 50이면 내가 만약에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급해야 되는 거는 50만 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50만 원 반띵하면 25만 원을 이제 라이더 유니온의 수리공제조합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근데 내 과실이 없으면 저쪽 보험사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단순히 수리공제조합뿐만이 아니라 이제 산재 그리고 노무라든가 법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이것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배달 라이더들이 유일하게 그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산재보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산재보험이 일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료를 아예 안 내거든요. 사용자가 내게 돼 있는데 배달 라이더들은 산재보험료 절반을 내기는 해야 돼요. 어쨌든 그것도 뭐 좀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튼지 간에 산재보험료 내면 산재보험은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이게 법적으로 당연가입자로 인식이 되어서 내지 않았으면 이 의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고 보험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잘 몰라요. 여전히 이제 배달 라이더 분들이 산재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특히나 뭐 12대 중과실에 걸리는 사고를 만약에 냈다 신호위반이든 뭐 이런 걸 했다 라고 하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 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이 12대 중과실 있으면 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이 신청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절차도 조금 까다롭고 여전히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사고가 났다 이러면 라이더 유니온에 연락하시면 어쨌든 믿져야 본전입니다. 뭐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일하다가 이렇게 다쳐서 내가 산재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뭐 혹시 공단에서 산재 승인 안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될 서류나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다 알려드리고 산재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그거 다 권리잖아요. 배달 라이더들 권리니까 그런 정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많긴 한데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면 배달 라이더들이 법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프리랜서라고 해놓고 출퇴근 시간이 있고 휴게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뭐 일을 며칠까지 반드시 나와야 되고 뭘 안 지키면 페널티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근로자처럼 일을 해요. 프리랜서면 그런 게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근로자처럼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근로자처럼 일을 했는데 프리랜서라는 계약했고 근로자처럼 했는데 뭐 퇴직금도 못 받고 뭐 수당도 못 받고 뭐 아무것도 없어.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쪽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또 상담해서
이분들이 근로자다 뭐 이런 걸 노동청이나 이런 데 주장해가지고 뭐 임금 체불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뭐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혹시 뭐 배달 대행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주분들 중에서도 요새 갑질이 꽤 있거든요. 배달 이 플랫폼 본사가 대행 업체랑 지사 관계로 계약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지사에 대해서 갑질이 되게 있어요. 뭐 수수료 더 내라, 뭐 당장 계약 해지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경우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하죠. 배달 도우미를 하려고 사무실에 가다가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내 몸이 다쳤네? 산재 적용됩니다. 퇴근하다가 어떤 차가 나를 받았어. 내가 몸이 다쳤어? 산재 보험 됩니다. 그런데 내가 퇴근을 하고 어떤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친구들이랑 갓길을 털다가 자빠졌어. 안 됩니다. 그러면 산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업무 외의 영역에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돼요. 산업재해라는 거는 일을 하다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출퇴근은 무조건 된다. 이거는 단순히 배달 도우미 라이더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에 레저 바이크인데 내가 그냥 출퇴근하는 바이크예요. 출퇴근하는 바이크인데 내가 바이크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 몸이 다쳤어. 산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재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리적인 법률 서비스와 노무적인 서비스, 손해사정 서비스를 이런 게 수리공제 아니 라이더 유니온에 가입하시면 배달 도우미 라이더 분들은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리공제 조합뿐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산재 적용을 한번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시승을 하다가 신문사에서 그때 제가 YG125 모토크로스를 시승하다가 일하다가 점프를 잘못 뛰는 바람에 골반뼈가 4조각 났거든요. 근데 일하다가 촬영하다가 다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도 사실은 제가 행정체계나 진짜 내가 산재 보험을 얼마를 받는지 그 산재 보험은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상은 산재 보험이 되는지도 잘 몰랐었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살면서 나는 이런 일 안 당했지? 그런 거 모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발목 부러져 보니까 저도 운동할 만큼 했고 뭐 지금은 배나온 아니시지만 몸 하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똑같 부러질지 몰랐어요. 발목이 이게 부러져 보니까. 근데 만약에 부러졌는데 제가 실비보험이 없었다 그럼 대략 보니까 병원비만 한 6,700 깨지더라고요. 수술을 하니까 네. 병원비만 그냥 6,700 그냥 훅 날아가요. 그럼 병원비만 훅 날아가나? 나 일 못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이 보험, 약자들을 위한 이 보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특히나 애아빠들은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프리랜서면 사실 지휘 감독이라는 걸 받을 수 없거든요.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인 거니까. 자영업 하시는데 그렇죠. 뭐 지휘 감독 뭐 출퇴근 시간 정해놓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그런 게 프리랜서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그걸 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노동법 안 지켜도 되거든요. 노동법상의 뭐 퇴직금 뭐 4대 보험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의도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해놓고 노동자처럼 일시키는 경우들이 워낙 많거든요. 배달 대행 쪽에 굉장히 팽배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바로 잡으려고 저희가 뭐 활동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생방송을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거 댓글 못 읽습니다. 아니 근데 네. 위원님 워낙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볼 시간이 있어요. 댓글 못 읽어요. 제가 혼자 말하면 댓글 시간이 없는데 말씀 많으시니까 볼 시간이 있어요. 댓글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한이 맺힌 게 많아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방송을 하니까 말을 너무 잘하신다. 네? 방송에 최적화돼 있는데? 유튜브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방송이 굉장히 최적화돼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괜찮고. 본인 입으로 목소리도 괜찮대.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그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이 자차 없이 리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달에 60만 원씩 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리스 오토바이도 적용합니다. 네, 리스 오토바이도 사고 나면 이제 그 또 정해진 수리처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리스 오토바이도 똑같이 자차처럼 적용합니다. 네. 팀장님하고는 이제 막 거의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30분은 제가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30분 이상. 제가 한이 많아서. 한 7대3 정도? 네, 7대3.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이 사회 안전망을 사실은
이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국가가 좀 해줘야 됩니다. 국가가 좀 해줘야 되는데 항상 중요한 일에 밀려왔잖아요. 뭐 우리가 뭐 좀 목소리를 좀 내려고 하면 뭐 큰 뭐 일 있고 코로나 오고 선거 있고 뭐 이래요. 이제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는 우리 목소리를 좀 내야. 항상 좀 홍보 하나 해도 그 나중에 또 한번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그 4월 28일 날 저희 이제 매년 한 번씩 라이더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5월 1일 날 현정 의원님 이제 함께 하셨었는데 5월 1일 날 작년에는 이제 국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청와대까지 이제 갔었었는데 건국 이래 처음이었죠. 예, 경찰 에스코트를 받아가면서 저희들 요구 사항들, 뭐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한 권리, 뭐 보험 문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사회적 안전망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가지고 국회에서 출발해서 쭉 퍼레이드 한 건데 그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라이더 뭐 퍼레이드, 라이더 유니온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건데 그림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서 전 언론에 다 나왔어요. 전 언론에. 네, 실제로 뭐 공중파부터 시작해서 전 언론에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했었는데 올해 또 합니다. 올해는 강남으로 가가지고 강남대로 테헤란로를 좀 달리려고 하는데 이 강남이 그 대한민국의 이제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들이 다 밀집한 곳이에요. 강남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처음 시작하고 배달도 제일 시장이 크고 제일 회사들이 많고 본사 뭐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남대로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이 서울의 심장부잖아요. 이 강남대로에서 라이더들이 우리들 요구를 가지고 우리들 주장을 가지고 쫙 서가지고 퍼레이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목표는 100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쫙 서서 하면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뭐 맨날 막 자기들이 막 좋다고 막 속도만 내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뭐 이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달리면서 뭔가 이제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 같은 걸 낸다. 이건 굉장히 좀 신선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작년에도 했을 때 저희 이제 그 현정 의원님 방송 보시고 몇 분이 오셨었어요. 저희 이제 같이 퍼레이드도 했었는데 혹시 뭐 좀 뜻이 있으신 분들이 이 자차 있으실 테니까 저희들 라이더 퍼레이드에도 함께 해주시면 4월 28일 날 오후 2시에 강남역에서 출발하거든요. 강남역.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한번 뭐 보셨다가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일이긴 한데 그 이후에 바로 연휴여가지고 일부러 요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홍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 그 조합원들이 또 많이 늘었으니까 그날은 그 작년보다 훨씬 더 인원수가 많을 거고, 그리고 그때 제가 모터사이클 30년 타면서 지금 굉장히 좀 감개무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때는 이제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광화문으로 갔었는데, 청와대로. 요식업주 바이크를 배달하시는 분 안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요게 지금 아직 규정이 없기는 해요. 저희들이 배달 대행 중심으로만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 그 업주분들까지는 생각을 좀 못 해보긴 했는데 요런 문제는 조금 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라이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근로자로 계약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좀 여기 와서 또 새로운 좀 질문을 얻어가는데 아무튼 그건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식업주 사장님이 리스바이크를 타시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 직접 자기가 리스를 하거나 자기 차량으로 뭐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게 뭐 여러 대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또 그건 좀 저희도 고민을 해볼게요. 네, 그건 또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장시간 국회의원 팀장님한테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전해달 일이 있으면 예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매를 하나 해야 돼서. 네.